네, 안녕하세요.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작년과 재작년과 다름없이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합격 사례 발표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좀 컨셉을 좀 잡고 선생님들과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는 합격생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사례 발표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합격생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카페를 통해서 다음 카페에서 선생님들의 질의응답 질의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공통된 질문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예전부터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 그리고 현재 이 선생님이 초수로 합격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간제를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 그 질문 상황과 합격한 선생님의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는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합격한 선생님들이 응답을 하시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좀 꾸며 봤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선생님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20일 토요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모시지를 못하고요. 저하고 그다음에 합격하신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서만 이 시간을 좀 꾸며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도 나의 상황과 맞는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효율적인 공부이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고민하시면서 '아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구나.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토크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오프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 소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례 발표, 그다음에 질의응답, 마무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은 제가 방금 이제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이 합격 사례 발표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제가 만든 취지는요. 어 선생님들이 그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많이들 읽고 그다음에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나의 상황에 맞는 내가 지금 기간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기간제를 하셨던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합격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육아맘인데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 시간을 확보를 했을까? 예. 그리고 나는 지금 4 학년 현역 초수인데 대학교의 수업과 그다음에 임용 방법이라고 하는 임용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병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초수에 인제 합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대다수이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고득점으로 합격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인제 선생님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합격 사례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제가 1 년이든 2 년이든 함께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다음에 피땀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요. 정말로 지금 이 발표하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정말로 그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내가 저 자리에 꼭 서겠다.'라는 다짐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를 이제 진짜로 실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오시는지 제가 잘 짧게 소개를 조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유아 특수 선생님, 그다음에 초등 특수 선생님, 그다음에 중등 특수 선생님 요렇게 세 분야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분야에서 1차 점수가 고득점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초수로 합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 예 이 계시고 그다음에 초과정에 대한 공부 방법 그다음에 일반 유아에 관련된 공부 그다음에 교육학의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로 최종 합격하신 선생님이시고요. 자 그다음에 초등 특수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경남 지역으로 합격하신 선생님 그다음에 서울 지역 그다음에 경기 지역 그다음에 충북 등에 합격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등 특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합격하신 선생님이신데요. 경기도 합격하신 선생님하고 교육학과 그다음에 스터디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스터디 고민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그 스터디를 했을 때 장점 그다음에 단점 그리고 나는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례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학년도 경남 초특 최종 합격자입니다. 우선 선생님들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공부는 정말 모든 선생님 누구나 열심히 하시는 것일 테고 여기에 센스,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먼저 공부 방법과 스터디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과 맞는 시간대와 장소를 찾아라인데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시간대와 장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선생님도 계실 테고 또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고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게 힘이 들어서 오전에는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새벽 2, 3시 정도에 잠이 들었습니다. 꼭 오전 시간을 다 버렸다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대를 찾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도 저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집에서도 해보고 여러 군데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맞았던 독서실을 선택을 해서 1차 공부를 하는 동안 계속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노트도 다 작성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특학 양이 너무 많고 방대하다 보니 저는 수기 작성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받은 그 서브 요약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자료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학이나 전 초등이라서 초등 교육과정, 특과정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모든 답안에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정답으로 채점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강론 그대로 암기하다 보면 문제가 응용되고 변형되었을 때 답안 작성하는 게 힘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내시고 그 키워드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기출분석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과목을 스터디 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청킹을 스터디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특학도 마찬가지고 초과정 모두 청킹을 따서 스터디 선생님들이랑 이건 이렇게 청킹을 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예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인데요.
너무 많고 어려운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필요하더라고요, 선택과 집중도. 근데 이것은 기본 이론반부터 문제풀이반까지는 적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풀이반까지는 유경아 교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최대한 모두 숙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이후 모의고사 반 때에 들어가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힘드실 텐데, 그때 저는 기출 빈도가 높은 제재나 중요한 제재만 집중적으로 뽑아서 얘네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자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하는 게 법총론, 점자, 지문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학,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 선생님들은 초등 교육과정 공부하셔야 될 텐데요. 법, 총론, 점자, 지문자 같은 경우는 전부 통함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여기서만큼은 최소한 점수를 잃지 말자를 목표로 공부를 했고요. 법, 총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손으로 쓰면서 계속 입으로 말하고 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백지 인출을 할 때는 양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면서 빠르게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점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점자 연습을 활용을 해서 틈틈이 밥 먹거나 잠깐 쉬실 때 점자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지문자도 따로 시간을 많이 빼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스터디하는 중간중간에 까먹지 않게끔 그렇게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과목별 마인드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수업하실 때 마인드맵 기반으로 항상 수업을 해주실 텐데 정말 이 마인드맵을 기본으로 하면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때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가 정말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뽑아내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반 지금 하시고 계실 텐데 이 시기에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뭐 어렵거나 암기가 많이 필요한 내용들을 따로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계속 꾸준히 눈에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막 노트에 쓰면서 외우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또 나중 끝까지 가져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꾸준히 눈에 익히는 정도로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기본 이론반 이후로부터는 이제 시각장애 진도가 나갈 때 시각장애만 공부한다가 아니라 그 전에 뽑아놨던 뭐 공학 UDL이라든지 자폐정서, DSM-5 정의는 계속 매일매일 눈에 익히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나중에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기출 분석을 거의 4-5번 정도 했거든요. 여기 했던 강의 때 한 번, 복습하면서 한 번, 문제풀이반 하면서 또 한 번 보고, 사실 모의고사 때는 2번을 돌렸어요. 2달 동안 기출만 2번을 돌리고 정말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21학년도부터 13학년도 주관식뿐만 아니라 그 앞에 12학년도, 공고학년도 객관식까지 전부 놓치지 않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과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정말 저도 교육과정이 마인드맵으로도 공부가 되는구나를 알고 정말 이것도 마인드맵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먼저 그 마인드맵 기반으로 암기하시고 교육과정 원문 보시면서 통문장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눈에 익히세요. 눈에 익히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저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 통문장에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키워드만 뽑아놔도 앞뒤 문장 연결은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외울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마인드맵 기반으로 정리를 해서 외웠고, 전 초등이기 때문에 초과 정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과목별로 다 정리를 해서 저는 이것도 선배님한테 자료를 받았거든요.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정말 법총론처럼 거의 통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도 청킹을 땄는데 진짜 별의 별걸 다 청킹을 따요. 이 경험학습 모형의 단계도 청킹을 따서 자발 교정으로 외우고 특징에 이 문장 하나에서도 청킹을 다 땄어요. 구조감이라고 따서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감각 경험. 근데 이게 혼자 공부하려면 구조감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게 더 힘이 들 텐데 그래서 이거 스터디를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제가 경험학습 모형의 특징을 몰라요. 그럼 스터디원 선생님이 구조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 구조감,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감각 경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조감도 눈과 귀에 익혀지게 되고 저도 나중에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구조감이. 여기서도 정말 새로운 방향이나 관점을 암시하거나 제시한다. 이런 것도 방관암제 이렇게 다 따가지고 방관암제 방향이나 관점을 암시하거나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청킹을 따서 거의 다 외웠어요. 기본 이론은. 그리고 강론 같은 경우도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거의 90% 활용을 했고 스터디하면서 몰랐던 내용 그 제재들은 따로 정리를 했어요. 따로 정리를 해서 또 얘네만 가지고 외우고 그런 식으로 강론은 공부를 했고 초과정 같은 경우는 따로 기출 분석을 하거나 그 기출 문제를 따로 막 시간 투자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공부 힘드실 텐데 절대 포기만 안 하시면 붙습니다. 네, 정말로 유경아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시고 1년 커리 잘 따라가시면 정말 문제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